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8월 25일이네요.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 관련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 중에서 관심을 가질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주식들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도 그렇게 흐름이 안 좋죠. 그리고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 관련주도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주도주는 바이오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포트에 바이오 관련주는 꼭 한 종목 이상, 최소한 한 종목 이상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이오 방송, 특집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월 달에 바이오 관련주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월부터는 연준이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 달러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는 얘기죠. 그 대안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8월 5일 날이죠. 8월 5일 날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죠. 그 급락세를 보인 후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6월 달에 전체 시총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8.9%였는데 8월 22일 날은 10%까지 상승을 했고, 최고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는 2020년 8월에 14%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시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지금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말이면 다음 달 말이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하원이 통과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의 CDMO 의존도가 한 8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바이오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CDMO 업체들하고 우시바이오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트팜, 바이넥스, 그 다음에 삼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좋았고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지금 송도에 제5 공장도 지금 가동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젤, 크레스스, 그 다음에 셀트론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좋고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바이오 기업들은 제약, 바이오텍, 미용기기까지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FDA가 우리나라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를 또 신약을 허가했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9월달 바이오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져라, 그런 하나증권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바이오 산업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은 8월 25일이죠. 25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산업보고서, 바이오 산업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키움증권에서 보면은 이제 블랙버스터 신약이 될 조건, 그런 이런 보고서 내용을 써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록버스터란 것이 이제 뭐냐면요. 단일 신약이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3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약을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그럽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신약 중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약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보면 셀트론의 침펜트라가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유한양의 네라자 최근에 승인받은 폐암 치료제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뇌전증 치료제죠. 얘도 앞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개사의 신약이 앞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셀트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같은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반영되면 바이오 관련주 이제 상승세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써놨네요. 최근 이제 바이오가 이제 계속 좋은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 섹터로 수급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바이오로요.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상당히 좋아지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제 종군당, 니가캔바이오, 알테오젠이 빅파마들하고 기술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현금도 보유량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테크 ETF를 쓰는 XVI라는 ETF를 비교를 해놨죠. 보면은 금년도에도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보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XVI라는 ETF 그 수익률이 크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하고 바이오 테크 ETF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ETF 수익률은 좋아지고, 최근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또 ETF 수익률이 우상향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앞으로 하향 쪽으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결국은 미국의 그 바이오테크 ETF인 SVI ETF는 우상향을 하겠죠.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하고 바이오 관련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국채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것인가, 바이오 수익률은 좋아질 거란 그래프를 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년도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했던 것을 쭉 써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알테오젠하고 그 다음에 아리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진원앤 컴퍼니, 에이플릭 바이오, 이수 앱시스,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란다 해외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전통 바이오 기업들하고 최근 바이오테크 기업들하고 연구 인력 수를 좀 약간 비교를 해봤네요. 전통 바이오 중에서 연구 인력이 가장 많은 기업은 셀트론이네요. 셀트론이 연구 인력 수가 667명이네요. 한미약품이 642명, 삼성바이오가
568명이네요. 그다음에 유한양 같은 경우는 431명이네요.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은 92명이네요. 상대적으로 적네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 연구 인력 수를 보면요, 니가켄바이오가 가장 많네요. 니가켄바이오가 135명이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네요. 알테이젠이 105명, 그다음에 보로네이가 101명, 지스텔이 94명, 그다음에 오스코덱은 32명, 펩트론은 22명, 에이플릭바이오는 16명이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연구 인력이 많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신약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은 분명히 신약적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잘 움직인 종목이 지금 니가캠도 지금 최근 흐름이 좋죠. 알테이전도 흐름이 좋죠. 포르노이도 상당히 좋죠. 이렇게 연구 인력이 많은 종목들은 앞으로 신약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약회사들하고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수를 주고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은가를 한번 그 표로 나타냈네요. 가장 많은 지금 신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이 가장 많습니다. 개수가요. 거의 이제 10대 후 그러니까 18개, 19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유한양이 많고 SK바이오팜, 대웅제약, ABL바이도 상당히 많은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네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녹실자, 알테이젠, 그다음에 하노울 바이오파마, 그다음에 포로노이, 오스코텍, 같이 크로셀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와 같이 바이오 기업들은 자 파이프라인 이렇게 신약 후보 물질이 많은 기업이 좋다 그랬죠. 많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진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거,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열거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캡처를 떠가지고 이런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죠. 뭐 내일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 한다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테이전이 돼 있네요. 알테이전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삼천전기업 같은 경우도 경구용, 비만 치료용, 경구용이라는 것이 먹는 거죠. 먹는 제형에 대한 라이센스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니가캠도 여러 가지 이제 유방암, 이암 쪽에 지금 ADC 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항체 쪽에 그러니까 BBB 이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써놨고요. 펩트론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속경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푸처케어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방사선 의약품 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되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알테이젠, 삼천당제약, 니가캠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푸처캡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올해 아니지만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몇 개월 안 나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가면은 이 종목들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 중에서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이 기대되는 종목 그러면서 여기다 적어놨네요. 가장 보면은 유한장형이 주가가 이제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FDA에서 레라자 폐암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도 여기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 뇌전증 치료제 지금 처방전이 미국에서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전증 치료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블랙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셀트론이죠. 아까 셀트론도 제가 그랬죠. 진펜트라가 블랙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최근에 이제 진펜트라가 자가면역 치료제 누마티스 관절염 쪽에 더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에 지금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 나왔죠. 임상 승인이요. 그러면 제가 보면은 셀트론의 진펜트라도 블랙버스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1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녹십자죠. 혈액제제죠. 혈액제제. 면역 결핍증, 면역 결핍증 치료제를 얘도 신약 허가를 받았죠. 작년 12월 달에요. 작년 12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금년 7월부터 지금 미국에 신약을 출시를 했죠. 이것도 이제 녹십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신약 출시에 따라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 바이오 중에서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큰 종목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SK바이오팜, 유한양해, 그 다음에 셀트리오, 녹십자를 보란 얘기죠. 녹십자를 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바이오 유망주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키움증권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 중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바이오 관련주가 하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뭔가 그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제가 바이오 관련주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캡처를 떠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 주가가 가장 이제 주가가 많이 갈 것 같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알테이전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이제 키트르드하고 독점 계약을 하면서 알테이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알테이전도 최근 움직인 거 보면은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알테이전도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테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올해 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키트르드하고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특히 금요일날도 9%라고 그러면서 강하게 올랐죠.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테이전 같은 종목도 계속 홀딩 하신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니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DC 쪽에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죠. ADC 쪽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 종목도 최근 20일까지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앞으로 바이오 관련주가 가면은 니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중환 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이제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도 주가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테크 기업 중에서 인정받은 회사는 3개 기업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알테이전하고 니가캔바이오하고 ABL 바이오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알테이전도 다 좋고 니가캔도 좋고 ABL 바이오가 좋은데 앞으로 가면은 니가캔바이오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간불로 친 것이 앞으로 가면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특히 빨간색으로 강조한 종목을 더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에이플릭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에이플릭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는 보로네이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푸처캠 아까 방사선 그 전립선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랬죠. 얘도 하반기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크로스셀, GI 이노베이션, 에클론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최근 이제 신약 허가가 기대되는 종목 이제 보면은 유한양하고 오스코텍은 신약 허가를 받았죠. 신약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유한양하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폐암 치료제가 그 신약 허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의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한번 1차 신청해서 한번 반려가 됐죠. 반려가 됐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제 2차 그러니까 9월 달에 신약 신청에서는 그 보완상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HLB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월 바이오파마죠. 한월 바이오파마는 우리나라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중에서는 앞서가는 회사 중에 하나죠. 내년 초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한올 바이오파마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CD모 이제 이 업체 중에서는 여러분들 에스트밤 바이넥스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CD모 업체들 위탁 생산 업체들이죠. CD모 업체란 것이 위탁 생산 업체들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야기를 자주 하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란 것이 뭡니까? 미국의 빅파마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통해가지고 그 어떤 임상 물질들을 위탁 생산을 의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면 신약이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통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란 것은 앞으로 미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중국의 우시바이오하고 거래를 끊으라는 거죠. 거래를 중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CDMO 업체들, 위탁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에스팜이죠. 에스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빅파마에 원료약품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그 회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냥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의 위탁 생산을 앞으로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9월 말에 지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에스트밤이나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을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재료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게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툴젠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툴젠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유전자 관련주죠. 유전자 가위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라 그러죠. 그러면 유전자 가위란 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병에 희귀병 같은 것이 걸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그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 그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세포 분석이 세포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희귀병 같은 게 좀 생기죠. 그럼 그 돌연변이,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가위로 그 돌연변이 유전자, 염색체를 잘라낸다는 걸 가지고 유전자 가위라고 합니다. 유전자 가위.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 병이 생길 때 그 돌연변이 염색체를 잘라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가위라 그러죠. 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유전자 가위 업체들하고 계속 지금 특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쯤 유럽의 그 유전자 가위 업체들하고 특허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무리되면은 주가는 툴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툴젠도 이제 최근 제약바이 쪽에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툴젠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진단 키트나 검사, 액침, 액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액침, 이거 액침 등각이 아니라 이제 진단 키트나 우리가 생체 검사죠. 생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변이나 우리가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액체 생검업체라고 그러죠. 액체 생검업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소개해준 종목이 IMBDX라는 종목이죠. 특히 IMBD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우리의 몸에 있는 암을 검사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암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야 되고, MRI를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해야 되죠. 그런데 IMBDX 같은 종목은 우리 몸에 피만 가지고도 우리 몸에 어떤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대단한 업체죠. 그 다음에 바이오다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유방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세계에서 그 진단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가 보면은 노스입니다. 노스에 얘들이 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노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진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인도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장암을 검색하는 그런 키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바디텍 메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물 진단 키트를 개발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진단 키트 관련주 그런 게 액체 생검업체들이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IMBDX, 그 다음에 바이오다임, 진시스템, 그 다음에 지노미트리, 그 다음에 바디텍 메드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론, SK바이오팜, 쌈바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셀트론이 저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보토스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휴젤, 대용제약, 메디톡스, 파마니서치, 그 다음에 보면은 제트마 같은 종목들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보토스 관련주, 휴젤 같은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 대용제약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니처스도 최근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죠. 그렇게 이런 포토스 관련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나름대로 바이오 쪽의 유망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빨간색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바이오 쪽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